안녕하세요. 좀 전에 접속이 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연결이 되네요. 엄청 긴장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많이들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이안 핸드입니다.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뭐를 만들 거냐면, 오늘은 요걸 만들 생각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요게 조개 그러니까 놀이개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규방공에서는 조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놀이개라고 해서 조개부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약간 너무 전통식으로 하면은 재료도 구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원단으로 구하기 쉬운 원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요거 만들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약간 나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한 5분쯤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또 두 번째긴 한데 많이 떨리네요. 예, 이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개, 놀이개를 하려면 이렇게 조개 껍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개 껍질이 전 요거가 있고, 사이즈는 되게 다양하긴 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 사이즈도 있고, 되게 굉장히 작은, 요건 제첩 껍질이고요. 요거는 모시조개, 요건 백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드시고 이제 전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살도 붙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살 같은 걸 싹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세제 같은 거 넣고 다시 한번 몇 번 삶아가지고 나름 전처리 작업을 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는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가장 큰 사이즈로 만들 생각입니다. 너무 작은 사이즈로 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로 해서 약간 존재감 있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이제 만드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사이즈의 조개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하실 때는 조개가 깨지지 않게 작업을 좀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조개 부분에 이제 좀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는, 약간 이렇게 광목으로, 조개를 보시면 이렇게 제 거 보시면 이렇게 전처리 작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작업은 조개가 충격에 깨지지 않게끔, 좀 덜 깨져도 좀 덜 파손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혹시 그 자동차 앞유리창 깨지면은 쫙 하지만 이렇게 막 바스러지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목에 대충 그림을 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러브제이쌤. 안녕하세요, 매정두쌤. 아까 좀 전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됐어요. 연결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2장을 만드시면 돼요. 총 4장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해서 4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크게 모양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전체적인 사이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접속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막 두근거리니까 평소에 잘 되던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재단을 할게요. 그래서 총 4장의 광목천을 준비를 하시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악플로 붙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리본쌤 안녕하세요. 저는 급하게 왔는데 급하게 라이브 뭐 버튼 초록색 버튼을 누르는데 안 돼가지고 등 뒤에 식은땀이 막 이렇게 붙이면 잘 붙어요. 딱풀이 만능이죠. 이렇게 해서 딱풀로 이렇게 해서 위에랑 안쪽 두 쪽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혹시나 잘 파손되지는 않는데 혹시 파손됐을 때 이게 팍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단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뭐 크게 안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 조개니까 그래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장을 전체 앞뒤로 해서 다 붙여주겠습니다. 크게 모양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쏙쏙 넣어서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개 앞뒤를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큰 조개 부전할 때는 규만공에서는 요 앞부분에다가 자수를 놓거나 하기도 하거든요. 자수 놓고 하면 굉장히 예쁘긴 한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녕하세요 문현미쌤, 안녕하세요 영미쌤,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무늬가 있는 원단을 사용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원단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양을 잘 봐서 이렇게 딱 집어서 한 사방 1cm 정도, 요 문양에 시접 1cm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cm에서 집에 있는 예쁜 원단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앞부분에 할 거고요. 뒤에는 요 원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이 달라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충 사이즈 봐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방 그려준 라인이 한 1c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또 키링을 들고 왔는데, 키링이라기보단 약간 놀이개에 가깝거든요. 근데 뭐 활용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감싸 주겠습니다. 실은 편하신 실 쓰시면 되고요. 요건 재봉사입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할 거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어두워서 화면이 밝을지 모르겠네요. 비가 많이 와서. 다른 곳도 비 많이 오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홈질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브로치 같은 거 하실 때 하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위로 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머리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씌워 주시면 돼요. 이거 안 들어가네. 평소에 잘 들어가던 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맞춰주겠습니다. 조개가 생각외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시접을 조금 넉넉히 주셔야
좋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빠듯하죠, 제게. 너무 빠듯하네. 아이고야, 너무 빠듯합니다. 생각보다. 아이고, 너무 빠듯합니다. 다시 자를게요.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아까 전에 버튼이 안 눌린 걸로 인해서 아직도 가슴이 둥둥거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개가 생과개로 굴곡이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 씌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라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다 처리하기는 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홈질 실은 재봉실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신 다음에 시접을 좀 넉넉하게 두시는 게 좋아요. 한 1cm 이상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1cm 하면 빠듯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홈질로 해주신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위죠. 그러면은 그림을 잘 보시고 이렇게 잎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씌우시면 돼요. 그 브로치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잡아당겨서 위치를 맞춰 주시고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죠. 근데 너무 바짝 당기면은 이게 탁 밀착돼서 예쁘기는 한데 너무 많이 밀착시키시면 나중에 이게 테두리에 스티치를 넣을 거라서 그러면은 테두리에 스티치 작업할 때 좀 힘들어요. 원단 당김이 너무 바짝 하시면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보시고 적당히 당기셔야 돼요. 스티치 작업할 때 원단이 어느 정도 당겨올 원단이 있을 정도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자수하시는 분들은 브로치 작업 한 번씩 다 하시죠? 많이들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바짝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잘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너무 바짝바짝 당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끔 당겨지는 원단에 여유가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됐어요. 이렇게 한쪽 완성됐고요.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반대쪽은 특별히 무늬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지? 그래서
자, 여기도 손질하셔가지고. 아유,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아, 안녕하세요. 버들꽃님.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선생님들 지역은 날씨가 좋으신가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날씨가.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잡아당겨서 뭐냐, 뭐 조개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주의해 주실 점은 원단을 너무 바짝바짝 당기지만 않으시면 돼요. 나중에 스티치 작업할 거라서 그거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개 모양이 잘 나오죠.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바짝바짝 당기니까 나중에 스티치, 외곽 스티치 작업하는데 원단이 너무 당겨져서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어느 정도 적당한 텐션으로만 잡아당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해서 두 개가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는 여기 요 고리 모양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요 고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금사에 목구슬을 끼울 거예요. 그래서 목구슬 끼우기 전에 이렇게 요 위에 이렇게 매듭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규방 공예를 하니까 돌의 매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돌의 매듭으로. 뭐 돌의 매듭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묶으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돌의 매듭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의 매듭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어디가 빠졌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다. 그래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목구슬을 끼웁니다. 요 길이는 본인 원하시는 길이만큼 하시면 돼요. 목구슬을 끼우고요. 또 밑에 한 번 더 받쳐줄 매듭을 한 번 더 지어 주시면 돼요. 꼭 이런 도래 매듭이나 이런 걸 안 하셔도 돼. 그냥 평소 묶는 대로 묶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일산, 광주 좋아요? 대전? 아, 여기 거제 날씨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팅클쌤 안녕하세요. 현주쌤도 안녕하세요. 그쵸, 조개장식 납배 응용해도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큰 거 말고, 큰 것도 예쁘긴 한데 납배는 이렇게 작은 거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달달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툭툭툭툭.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듭을 만들었고요. 요 매듭을 이렇게 합치기 전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으신 다음에 한번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게 고정을 안 하면 작업하실 때 좀 힘드세요. 그래서 실을 한번 자르고 한번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꼭대기 잘 맞추셔서 일단은 고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개 껍질을 구하기 위해서 제첩도 사 먹고 저요? 저 훌쩍해요? 훌쩍거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저 몰랐는데 방송 보니까 훌쩍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한번 해주고요. 감기가 안 나요. 이 비염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잘라요. 한 줄을 자르고 너무 길게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겠지만 한 줄을 잘라 주시고요. 한 줄은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 역할은 뭐냐면은 나중에 밑에 있는 요거를 달 때 쓸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고리를 만들어서 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오래가요. 엄청.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냥 상시대기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약 먹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나아지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앞판이랑 합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앞판이랑 합체를 하시면 이제 고리가 딱 나오죠. 그래서 앞판은 일단 공그리기로 간단하게 이제 합체를 시켜줄 겁니다. 네, 맞아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제가 수면의 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자요. 수면의 질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자는 게. 근데 자는 것도 같은 8시간을 자도 이렇게 푹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공그르기를 요 끝을 이렇게 맞춰서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공그르기를 해주시고요. 일단 공그르기는 간단하게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야지 나중에 스티치 작업이나 기타 작업을 할 때 많이 수월해집니다. 이때 바느질 하기가 전 좀 수월한데, 이게 원단을 너무 바짝 잡아당겨서 얘를 안에 이렇게 감침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원단 당김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원단이 미어져요. 그래서 너무 조개를 감쌀 때 원단을 너무 잡아당겨서 감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만 보셔가지고, 그래야지 바느질 할 때 원단이 덜 미어져요. 이렇게. 안 그러면 원단이 미어져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구르기로 감쌉니다. 걸렸네요. 됐다. 끝에 고리를 잘, 이렇게 해서 고리를 너무 빼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게 조개라서 생각보다 바느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나비엔쌤은 다 나으신 거예요? 감기는 항상 달고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때 마무리 하실 때 굳이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이렇게 반대쪽 옆으로 왔다가 하셔도 돼요. 크게 이 작업에서 마감 처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골몰 안 하셔도 돼요.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바탕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바깥으로 스티치 작업을 할 거예요. 스티치 작업을 안녕하세요, 파랑새쌤. 왜냐면 요게 DMC 실은 아니었던 걸로, 이게 러브제이쌤 실 공부할 때 샀던 건데 번호는 3041, 그리고 두께가 8번? 4랑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요걸로 스티치를 하겠습니다. 스티치는 케이블 스티치로 해서 그 옆에를 딱 감싸줄 생각이에요. 케이블 스티치가 해놓으니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 스티치로, 8번 사죠, 그죠? 8번 사. 8번 사고, 예, 8번 사고, 색깔이 3041. 색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3041. 컬러 넘버. 8번 사. 그래서 굵기도 좀 있어서 DMC 25번 사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 이거 한 줄 쓰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렇게 이쪽 반대쪽 바짝 보이실까요? 바짝 여기 바짝 나와서 매듭을 신겨 주시고요. 얘를 조금 제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케이블 스티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보시면은 이게 굴곡이 심하게 져가지고 생각보다 케이블 스티치가 바늘을 넣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 잠깐 바늘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바늘. 예, 원단이 좀 부드러워서 타피스트리 바늘 써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잘 들어가서 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굴곡이 여기가 너무 심하게 지니까 바늘이 잘 안 들어가. 그러면 그때는 바늘을 약간 긁듯이, 표면을 긁듯이 이렇게 긁어서 줘야 돼요. 긁어가지고 이렇게 손톱을 대서 딱 제끼셔야지 원단이 딱 긁혀서 올라와요. 이렇게 굴곡이 심하게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잘 하시면은 뭐 케이블 스티치는 잘 하시죠, 선생님들. 이거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굴곡이 심하게 져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반대편 원단이 잘 안 찝혀요. 그리고 너무 원단을 잡아당겨서 너무 바짝하면 이게 잡아당길 원단이 없어서 바늘을 넣었을 때 원단이 미어진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넣고 밑에 있는 조개 껍질면을 긁듯이 하면 원단이랑 바늘이랑 같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반 바늘로 하시면 바늘 끝이 상해요. 조개 긁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타피스트리 바늘로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주시면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쭉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케이블 스티치 예쁘게 잘 하시죠? 이거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쭉 돌아서 끝까지 마무리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작업을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여기 살짝 건너뛰고 까지 쭉 해서 딱 돌렸어요. 굉장히 예쁘죠? 귀엽죠? 감사합니다, 현주쌤. 현주쌤 다이어리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밴드를 못 들어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1차 작업은 마무리했고, 이제 두 번째는 밑에 달리는 요 부분, 장식 부분을 할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단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 폭은 2.5 정도 할 거고요. 길이는
보시면은 이렇게 긴 거를 접었어요. 그래서 요 길이만큼 할 거여서 요 길이가 얼마큼 되냐면 한 21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을 하면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오, 현주쌤 다이어리를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하고요. 보시죠. 시작을 하고요. 케이블 스티치는 굉장히 많이 쓰는 스티치 중에 하나이고 테두리 장식에 굉장히 많이 쓰는 장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티치 중에 하나이고요. 글씨 할 때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단 하시고 전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두꺼운 바늘로 요 시점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어줘요. 이게 규방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이 원단 자체가 약간 얇은 원단이라 이렇게 해도 잘 다림질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접 바늘로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면 원단이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옛날에 그 나비쌤, 그 파랑새쌤 그 티매트 할 때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파랑새쌤 티매트 할 때 이렇게 해서 접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한쪽 접고 이렇게 해서 접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이렇게 접고 접은 다음에 이 사이로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 저는 한번 시접에 바느질 선을 접었기 때문에 원단이 잘 접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잠깐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도 한쪽은 이렇게 하고 접고 이쪽도 해서 원단. 이 방식은 규방공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규방공에서는 이렇게 해서 요 테두리 바늘을 잠시만 잘 안 들어가네요 지금. 됐다. 이렇게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거 선생님 거 파랑새쌤처럼 하시면 돼요. 파랑새쌤 그 티매트도 이렇게 끼워 넣기 방법으로 작업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은 규방공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규방공에서는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요 전체적인 부분을 감침질을 하는데 저는 감침질 안 하고 그냥 공그르기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그르기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재봉틀 작업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다림질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반으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전 작업을 좀 미리 해놨거든요. 저는 그 바늘 땀이 밖으로 나오는 게 싫어서 공구르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느질 한 다음에 바늘 딱 접었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하시고 나서 요 위에 한번 감싸주는 요 원단 요건 리본이거든요. 그래서 몇 미리 리본인가 봅시다. 1.5cm 짜리 리본, 폭이 1.5cm 짜리 리본이고요. 요 폭은 한 2.6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반 접어서 요 위에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리본은 라이터로 한번 지져주세요. 그래야지
너덜너덜 거리지 않거든요. 조개 사러, 저도 조개 사러 많이 다녔습니다. 조개 많이 먹었습니다. 제첩, 제 작은 조개를 좋아해서 큰 조개보다는 작은 조개가 예뻐서 제첩 많이 샀죠. 사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얘네를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일단 고정을 시켜주고,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요런 거는 규방공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느질 고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한 1cm 하고, 그래서 이 리본이랑 이 원단을 같이 찝어야지 리본이랑 같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실은 저는 재봉실 좋아해서 재봉실을 4겹 해서 쓸 건데, 뭐 굳이 재봉실 안 쓰셔도 되고 자수실 쓰셔도 되고 편하신 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재봉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두껍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이드라인을 그려놨죠, 미리.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바느질, 그러니까 매듭을 숨겨야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 위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얘를 감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싸줘서 다시 나왔던 요 바늘땀으로 다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바늘땀으로 나오셔서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잡아당기면 안 되고 예쁘게 이렇게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아이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뒤로 빼줘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그래서 안에서 마무리 한번 해주고요. 이쪽은 끝. 다시 한번 반대쪽 이렇게 보시면 니은자로, 그리고 이쪽은 반대쪽은 다시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로 나와서 요 바늘로 나오는, 지금 실이 여러 겹 쓰기 때문에 좀 굵은 실 하나 쓰셔도 되고요. 저처럼 여러 겹 쓰셔도 되고, 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굵은 실을 한 번 쓰는 게 이쁠 수도 있겠죠. 작업도 편하고. 저는 이제 맞는 색이 이게 제일 예쁜 색이라서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색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2번 해주고 이제 위로 이렇게 해서 리본이랑 원단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접혀 있게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한 번 더 갈 거죠. 한 번 더 가고 나서 갈 때 뒤쪽으로 빠져서 마무리.
바늘땀 안 보이게 잘 이렇게 내려가지고 위치를 잘 잡아서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예쁜 쪽 사용하시면 돼요. 전 이쪽 예쁜 것 같아요. 이쪽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본끈을 준비해서 리본끈이랑 오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링. 지금 보시면 오링이 틈이 벌어져서 틈을 메꾸고요. 됐습니다. 틈 메꾸고 여기 오링에 리본을 넣어서 리본을 넣어서 잠시만요. 비누야 가라. 잠시만요. 아니야. 왜 미래 좋아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문을 열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리본 만들어 주시면 돼요. 끼워서 리본을 만드시면 돼요. 요 링은 나중에 구슬 달 때 쓸 거라서 이렇게 해서 리본을 만들어 주세요. 리본은 뭐 그냥 편하게. 안녕하세요, 코코플라워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요 달기 전에 요 리본 링에다가 이제 구슬을 달 건데, 구슬은 요거랑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사용할 거고, 그냥 흰색 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투명사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투명사로 쓰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바늘은 구슬은 구멍이 커서 바늘을 그렇게 막 비즈 바늘 이런 거 사용 안 하셔도 그냥 기존에 쓰고 있는 그냥 머리끼가 작은 바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해서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눈이 잘 안 보여. 어쩌겠어.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게 빼고요. 얘를 한번 묶어줄게요. 한번 묶어줘야지 안 흔들리지. 사실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여기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만들어서 다시 위로 와서 걸어주고 해서 매듭을 지을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저 만들어 놓고 헷갈리네요 지금. 일단 넣겠습니다.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다. 셋 해주고 끼워주신 다음에 줄을 좀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감아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실이 걸리죠? 이렇게 걸리죠? 얘가 걸리게끔. 그래서 쭉 잡아당겨서 두 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두 줄을 보시면 길게 두 줄을 만들어 주시고요. 잠깐 뺄게요. 이렇게 두 줄을 만들어 줍니다. 어디 갔지? 잘 안 보이네요. 실이.
이렇게 보시면 실을 하나 걸어주고요. 이렇게 두 줄을 쭉 해서 이 상태로 이제 실을 계속 뗄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깨시면 바늘로 깨는 게 훨씬 편해요. 혹시 집에 비즈 배바늘 있으시면 배바늘로 쓰셔도 돼요. 저 배바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배바늘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바늘 사이에 이렇게 이거 잠깐 이렇게 뚫려 있는 바늘이거든요. 이런 바늘 사용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아이고 하나 빠졌네요. 뭘 하도 오늘따라 잘 안됩니다. 실로 하면 편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걸어준 다음에 이제 계속 실을 걸게요. 그러면 이렇게 고 이제 보라색 넣고 다시 흰색 3개 넣고 다시 넣고 다시 넣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실을 한번 이 오링에 한번 이렇게 감아 주세요. 걸리게 한 2번, 3번 그걸 감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첫 번째 구슬을 한번 깨주세요. 첫 번째에다가 한번 이렇게 깨서 바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정이 됐죠. 그럼 다시 구슬을 깨는 거죠. 세 개, 그 다음에 1개, 두 개, 3개.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를 봐가면서 전 조금 길게 양쪽 길이가 다른 게 예뻐서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했어요.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끼우고요. 보시면 한 번 더 할까요? 요즘에는 놀이개라는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그죠? 놀이개를 잘 안 쓰죠. 그래서 약간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이가 좀 다르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아까 전처럼 끼워서 쭉 따라 이 바늘 위로 쭉 따라 올라가시면 돼요. 이 구슬 위로 이렇게 구슬 위로 쭉 따라 올라가세요. 이렇게 구슬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슬까지 쭉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슬 나왔죠. 그럼 이제 바늘을 잠깐 빼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보시면은 구슬이 이 끝까지 나왔죠. 실이.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빼고요. 한쪽은 오링 바깥에서 안쪽으로 보시면 이게 두 줄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거를 한쪽은 잡고 한쪽은 빼서 밖에서 안으로 오링 안쪽으로 빼서 오링을 통과해 줘요. 오링을 이쪽을 통과를 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링을 기준으로 실이 이렇게 걸려 있겠죠. 그러면은
때 오링 매듭이 실 쪽으로 가지 않고 리본 쪽으로 가게끔 돌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4번 그냥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만큼. 이 방법이 별다른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별다른 도구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렇게 했어요. 마무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거 쓰면 도구도 필요하고 해서 한 여러 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자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주셨죠? 그러면은 이 실을 각자 이제 별도로 따로따로 두신 다음에 아까 바늘에다가 끼우셔가지고 별도로 한 줄은 이쪽으로 쭉 가게끔, 한쪽은 여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게끔 쭉 통과해서 바늘이 이쪽으로 통과하게끔. 아이고, 너무 짧네요, 바늘이. 그럼 한번 빼서, 바늘이 이쪽으로 통과하게끔 해서 이쪽으로 빼고요. 쭉 빼서 다시 이쪽 끝까지 한 번 더 좀 길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바닷가. 근데 나름 쌍이 맞아야 돼요, 조개가. 쌍이 맞으셔야 돼요. 쌍이 맞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짧은 쪽으로 빼는 거죠. 실을 넣은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서로 이쪽으로 이렇게 거의 다 했어요. 오늘은 네, 저도 조개 사서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삶아서 먹고 조개 껍질만. 자, 이렇게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조개 삶아서 하실 거면 전처리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삶아가지고 살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삶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퐁퐁이나 세제 같은 거 넣고 한 여러 번 삶아서 냄새 안 나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해서 약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재봉사 쓰시면 되고요. 아무 실 쓰시면 돼요. 저는 흰색 실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붓네요. 이제는 바늘에 실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리본을 달면 되는데, 리본을 이것도 매듭이 안 보이게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 단 떠주고요. 떠주고 그 다음에 리본을 이제 달면 되겠죠. 리본을 먼저 전체적으로 하나 집은 다음에 이 뒤쪽에 바늘땀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날개 부분도 한번 잡아주고요.
날개도 한번 잡아주고, 이쪽도 날개도 한번 잡아주세요. 밑에서 바느질 해서 이게 덜렁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잡아주면 돼요. 보시면 여기 가운데 한번 잡아주고요, 여기 리본 이쪽에 한번 잡아주고, 이쪽에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3번 정도 잡아주면 잘 안 떨어져요. 저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불안하시면 한 번 더 작업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마무리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해주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리본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 놨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놨거든요. 얘도 리본 한쪽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고정을 시켜 놓으면 좀 깔끔해요. 너무 너플너플하지 않고, 너플너플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깔끔해서. 맞지? 잠시만요. 그래서 먼저 길이를 보시고, 짧은 쪽이든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쪽을 고정을 시킬게요. 이렇게 고정을 시킬게요. 이렇게. 그래서 매듭진 거 확인하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해주면 리본이 좀 더 깔끔하게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2개 다 놔비 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치렁치렁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한쪽은 이렇게 너플너플 다니게끔. 그래서 이렇게 요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랑 연결만 해주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빠르죠? 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많이. 그래서 요거는 송곳이 필요합니다. 송곳. 제가 송곳을 빼놨는데 잠시만요. 송곳이 안 보이네요. 오라. 어디 갔을까요? 송곳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송곳을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송곳이 안 보이네요. 어쩔 수 없죠. 여기 보시면 오링을 연결해 줘야 돼서, 한 오링 연결될 부분을 보시고, 바늘로는 안 되니까 송곳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송곳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뜨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줘요. 송곳이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일까요? 그래서 구멍을 조금 넓혀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왜냐면 원단을 뚫을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원단을 뚫어서 구멍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오링을 열어서 이쪽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자, 달렸죠? 그리고 이거 그대로 여기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맞물려서 이렇게 하면 오늘의 놀이개는 끝이 났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놀이개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놀이개가 끝났습니다. 오늘 작업 굉장히 빨리 됐죠. 그래도 해보시면 시간이 제법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조개 놀이개, 이게 보통 조개부전이라고 하거든요. 규방공에서는 조개를 사용해서 하는 놀이개를 보통 조개부전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조개도 사용을 하고 뭐 다른 모양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조개가 굉장히 모양이 예뻐서 이렇게 오늘은 조개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죠? 귀엽죠? 그래서 요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조개는 저는 이렇게 작은 제첩 조개도 있고요. 제첩 조개. 요거 하시려면 이렇게 조개가 앞뒤가 똑같은 애들을 쌍으로 맞추셔야 돼요. 저 보시면은 이렇게 조개 뒷면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죠. 얘네는 쌍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딱 맞춰야지 얘네들이 맞물림이 딱 정확하게 맞아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첩 조개도 있고, 이거는 모시조개. 이거는 모시조개고요. 얘는 백합. 지금 제가 오늘 쓴 건 백합 조개거든요. 백합 조개거든요. 그래서 백합 조개고, 선생님들 조개 직접 사서 하실 거면 전처리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삶아서 다 드신 다음에 건져서 이렇게 안에 있는 살을 다 발라내신 다음에, 이게 생각외로 냄새가 많이 나서 이거를 잘 씻으셔가지고 전처리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아서 안에 살을 잘 제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제나 퐁퐁이나 세제를 넣고 삶으세요. 한 여러 번 삶아서 안에 있는 걸 깨끗하게 제거해서 냄새 없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냄새가 안 나고 나중에 보관을 해도 냄새 나지 않고 잘 보관이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있고, 요거 오늘은 요 작업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을까요? 오늘은 조개 놀이개입니다. 오늘은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났죠? 제가 오늘 나름 작업을 많이 해놨거든요. 저번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거 할까요? 패키지? 예, 패키지 할 수는 있어요. 패키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일쯤 패키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예쁜 걸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다음 선생님 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